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모닝 성공 투자의 아침, 금요일 2부를 맡고 있는 마스터 천윤재 프로핏입니다. 자, 이번 주 장도 그렇게 크게 재미가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시장의 그 상승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주식 시장이라는 게 올라가면 내려가고 또 내려가면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그 시장의 하루하루 당일의 움직임에 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함에 있어서 좀 기본이 되는 부분을 같이 조금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좀 종목, 특징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종목 위주의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놓치기 조금 쉬운,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을 같이 조금 공부를 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활용 실전 기법이라는 건데요. 캔들 활용 실전 기법이라는 부분입니다. 캔들 활용 실전 기법. 이 캔들 활용 실전 기법은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번의 실전 투자 대회의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C트레이딩에서 그 대회를 주최했던 실전 투자 대회에서는 1년 동안 누적 수익률 1위를 제가 달성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전문가들끼리, 흔히 이제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끼리 또 TV 방송 경제 TV에서 실전 투자 대회를 개최를 했었죠. 해당 대회에서는 제가 또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했는데, 이 제가 실전 투자 대회에서 활용했던 그런 기법들을 매주 제가 한 개씩 오픈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집중을 해서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가지고 나온 부분은 이제 캔들을 활용한 실전 기법입니다. 캔들을 활용한 실전 기법인데, 쉽다고 생각할수록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차트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 차트를 구성하는 기본 3요소가 있죠. 기본 3요소. 캔들이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있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이 세 개 다 중요하죠. 캔들이 있고, 거래량이 있고, 이동평균선이 있고. 혹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캔들을 볼지 잘 모르고, 나는 거래량을 분석하는 법도 모르고, 나는 이동평균선이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 꼭 보셔야 됩니다. 매매를 너무 그렇게 막연하게 하시면 안 돼요. 차트라는 건 지나간 흔적의 기록이죠. 지나간 흔적의 기록. 차트는 지나간 흔적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알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지나간 흔적을 분석하지 못한다면은 그 투자는 아주 불확실한 투자입니다. 지나간 흔적을 분석할 줄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캔들과 거래량과 이동평균선에 대한 분석 정도는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면은 캔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되는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이제 그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캔들은 무엇을 표현하나라고 써져 있습니다. 캔들은 무엇을 표현하나. 자, 캔들이라는 거는 쉽게 설명해서 지정한 형식이라는 게 뭐예요? 지정한 형식. 우리가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일봉을 지정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주봉을 지정할 수도 있고, 월봉을 지정할 수도 있고, 분봉을 지정할 수도 있고, 틱봉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한 형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정한 형식. 지정한 형식에 시가, 종가, 저가, 고가가 표시되어 있는 게 차트입니다.
지정한 형식의 시가, 종가, 저가, 고가가 표현되어 있는 게 이 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캔들만 볼 줄 알게 되시면은 지금 시가가 어디에서 시작을 했고 고가는 어디였고 종가는 어디였고 저가는 어디였고 이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간단하게 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지정한 형식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분봉을 지정해 놨다. 10분봉 시가에서부터 종가까지 고가와 저가가 없이 한 번에 쭉 상승했다 이거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양봉입니다. 윗꼬리 아랫꼬리도 없는 가장 좋아하는 양봉. 자, 음봉은 또 그 반대죠. 음봉은 내가 지정한 시점을 기점으로 시가보다 종가가 많이 내려와 버린 거죠. 시가보다 종가가 고가나 저가도 없이 쭉 내려와 버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거죠.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겁니다. 꼬리가 있는 경우도 쉽죠. 양봉에 꼬리가 있으면은 양봉에 꼬리가 있으면은 시가보다 종가가 올라간 거죠. 시가보다 종가가 올라간 부분이고 이 해당 시가부터 종가까지 올라감에 있어서 아랫꼬리 저가가 발생을 한 거고요. 자, 윗꼬리 또 올라가다가 저항에 부딪히는 고가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윗꼬리와 아랫꼬리의 개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응용해 볼 수 있는 게 자, 이런 식으로 캔들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아랫꼬리가 길게 붙었다. 이런 형식의 캔들이 나오면은 자, 아래쪽에서 매수를 해준 세력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약간 좀 쉽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아랫꼬리라는 건 저가를 표현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가격이 시작할 때는 밀렸지만 결론적으로는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양봉의 아랫꼬리를 가진 캔들이라면은 위쪽에 아래쪽에 이 종목의 가격 하락을 방어해주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옆에 우리 또 그림을 봐볼게요.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똑같은데 왼쪽 그림과 똑같은데 얘는 음봉이죠. 시가에 비해서 종가가 더 내려간 거죠. 시가에 비해서 종가가 더 내려간 거예요. 시가에 비해서 종가가 더 내려가는 와중에 또 윗꼬리도 있고 아랫꼬리도 있습니다. 윗꼬리는 고가라고 했죠. 윗꼬리는 제가 고가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런 윗꼬리 같은 경우에는 시가보다 윗단에는 저항대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랫꼬리 같은 경우에는 자, 종가보다 아랫단에는 어쨌든 현재의 가격을 유지시키려는 또 매수 세력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캔들을 보시면서 너무 많은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고 이 정도로 간단하게 언제나 매매는 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서 캔들을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캔들 5가지만 알면 끝이라고 써놨습니다. 5가지만 알면 끝. 그리고 그 옆에 맹신근물이라고 했습니다. 맹신근물. 일단은 5가지만 알면 끝.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꼬리가 없는 완연한 양봉이 됐든 음봉이 됐든 꼬리가 없는 봉이 있고요. 자, 얘가 1번입니다. 그리고 자, 2번이 꼬리가 있는 자, 윗꼬리든 아랫꼬리든 꼬리가 있는 캔들이 있습니다. 이 캔들이 2번이에요. 자, 그리고 이 3번은 우리가 흔히들 이제 주식시장에서 조금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뭐 도지 패턴이 떴다 하는데 뭐 십자가처럼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도지 형태의 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보여지는 캔들은 자, 이런 4번의 형태죠. 아랫꼬리가 있는 양봉이든 음봉이든
그리고 5번은 윗꼬리가 있는 양봉이든 음봉이든 캔들이 있습니다. 자, 캔들을 보실 때 이 빨간색이 보이게 되면 양봉이고 파란색이 보이게 되면은 음봉이죠. 캔들을 보실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빨간색, 파란색 이 색깔을 배제하고 순수한 그냥 모양을 분석하십시오. 순수한 모양을.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든 장대 음봉이든 꼬리가 없는 패턴이 떴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칠게요. 자, 빨갛게 장대 양봉이 나왔다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가에 비해서 종가가 크게 올랐는데 위쪽으로 현재 저항대도 없는 상황이고 아래쪽으로 밀리지도 않을 정도로 아래꼬리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밀리지도 않을 정도로 지금 현재 상승세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쉽게 생각하세요. 뭐든지 쉽게. 자, 그리고 이게 장대 음봉이라면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반대로 장대 음봉이라면은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다. 하방 압력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꼬리가 있는 봉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양봉인 경우에는 자, 시가보다 종가가 올라갔는데 이 아래 꼬리가 의미하는 거는 양봉 마감이면은 이 종목의 현재 가격이 하락하게 됐을 때 방어해주는 어쨌든 주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어해주는 주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발생하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오는 거를 막는 저항 세력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쉽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도지 패턴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고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쉬어가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목의 움직임 가운데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또는 이 쉬어가기 때문에 쉼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도지 패턴이 나오고 나서는 뭔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일단은 도지 패턴 자체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꼬리가 있는 봉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종목이 하방 중이든 아니면 상승 중이든 하락 중이든 아래쪽에서 종목 가격의 하락에 방어를 해주는 주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의 캔들이 아래 꼬리가 크게 나왔다 하면은 아래쪽에서 받쳐주는 어쨌든 우리 흔히 말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래 꼬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하방 압력이 조금 크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체크 포인트입니다. 아래 꼬리가 있는 캔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가격을 방어해주는, 일정 가격대에서 가격을 방어해주는 이 아래 꼬리 가격에서 가격을 방어해주는 세력이 존재한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 방어선인 이 아래 꼬리 가격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하방 압력이 조금 크게 나올 수 있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이 윗꼬리가 붙은 캔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 반대로 윗꼬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이 저항 세력이 만만치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항 세력이, 가격 상승을 방해하는 저항 세력이 만만치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지금 나와 있는 이 윗꼬리 부분이 돌파가 된다면은
돌파가 된다면은 강한 상승이 또 나와줄 수 있는 거죠. 아랫꼬리와 반대죠. 아랫꼬리는 아랫꼬리 부분이 하락 돌파가 된다면은 하방 압력이 크게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윗꼬리는 그 반대죠. 윗꼬리를 상향 돌파한다면은 강한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랫꼬리는 가격을 방해하는 주체가 있는 거고, 그런 아랫꼬리 가격이 무너져 버린다면 하방 압력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윗꼬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을 저항하는, 방해하는 거래 주체가 있는 부분이고, 그 윗꼬리 라인을 상향 돌파해 버린다면 강한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꼬리가 없는 완연한 봉, 그리고 꼬리가 위아래로 있는 봉, 그리고 이 십자가 모양의 도지, 그리고 아랫꼬리가 있는 몸통이 위에 있고 아랫꼬리가 있는 봉, 몸통이 있고 윗꼬리가 있는 봉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해석하면서 이 5가지 패턴만 해석을 하실 줄 안다면은 그 외적인 부분은 크게 캔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캔들은 정말 지나간 흔적일 뿐이지, 캔들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캔들에 쓸모없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매매는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캔들이 뜨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슨 패턴이 나올 거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조금 순수한 모양의 캔들의 모양을 보시고 순수하게 캔들을 해석하시고 그 다음 매매를 조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에 대해서 맹신은 근무를 하는데 5가지 패턴은 조금 기억하자. 결국 캔들이라는 거는 이 5가지 패턴 안에서 끝난다. 이런 완연한 장대 음봉이든 장대 양봉이 나오는, 장대 양봉이든 장대 음봉이 나오는 완연한 봉. 두 번째는 몸통이 있지만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발생하는 양봉이나 음봉. 자, 여기서부터는 좀 해석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몸통이 있지만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있는 봉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 세력과 그리고 이 매도 세력,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주체와 가격의 상승을 방해하는 주체가 팽팽하게 힘의 균형을 이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3번 도지, 어떻게 보면은 이 십자가 모양 같은 이 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했죠? 양봉이든 음봉이든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쉬어가는 구간이다. 주가가 조금은 쉬어가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주의하실 부분이 이 도지 모양의, 이 십자가 모양의 캔들이 발생한 이후에는 좀 극적인 시장의 반전이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쉬어갔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아랫꼬리가 붙어 있죠. 아랫꼬리가 붙어 있는 몸통이 있고 아랫꼬리만 있는 음봉이든 양봉이든, 이 네 번째 캔들의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든 음봉이든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랫꼬리가 길다는 것은 어쨌든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현재 가격은 싸다 또는 현재 가격은 지켜줘야 한다 하는 가격의 이 하락을 방어해주는 주체, 흔히 말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5번째는 몸통이 양봉이든 음봉이든 존재하고 윗꼬리가 있는 캔들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든 음봉이든 이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가격 상승에 저항을 하는, 혹시는 가격이 상승했을 때 악성 매물이라고 하죠. 던져 나오는 매도 물량이 좀 큰
큰 저항선이 좀 크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이 캔들에 대해서 색깔, 양봉, 음봉에 너무 빠지고 또는 쓸모없는 의미를 부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간혹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뭐 도지 캔들이 뜨고 나서는 이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주가가 진행이 되네, 적산병이 뜨고 나서는 이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네, 뭐 영망시형이 뜨면은 이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되네, 예, 이런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쓸모없는 의미입니다. 예, 캔들의 패턴으로 절대 주가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캔들의 패턴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캔들은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가지의 방식만 가지고 간단하고 담백하고 정말 핵심만 보셔야 됩니다. 절대 캔들을 보시면서 쓸데없는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또 뭐라고 써왔냐면은 자, 눈앞에 있는 한두 개의 캔들을 보지 말고 전체적인 캔들의 흐름 파악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캔들의 흐름 파악이 중요해요. 이 말인즉슨 자, 지금 보시면은 다양한 양봉인데 윗꼬리가 있는 양봉이 나왔죠. 자, 아랫꼬리가 있는 양봉, 음봉이 나왔죠. 아래 또 음봉이 나왔죠. 양봉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캔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보시면은 종목의 큰 흐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종목의 큰 흐름을 볼 수가 없고요. 오히려 항상 이렇게 캔들을 보실 때는 일단 이 종가를 잇는 자, 이런 식의 선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종가를 잇는 자, 이런 식의 선을 한번 그려 보시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의 흐름이 보여집니다. 종가에 선을 잇게 되면은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의 명확한 흐름이 보여집니다. 자, 종가에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려 놓으니 종가에 이렇게 선을 그려 놓고 나서 종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완연한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캔들만 보다 보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캔들만 보다 보면 헷갈리는데 이 종가를 한 가지 선으로 이어놓고 나면은 이 종목의 현재의 흐름이, 대략적인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까만 선으로 종가를 하나의 선으로 이런 식으로 이어놓고 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잖아요.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종목 자체가. 우상향 패턴이 나온다 이거죠. 예, 우상향 패턴이 나와주고 있고 내가 진입하는 시점에서 과거의 흔적을 잃고, 과거라면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장대 양봉이 중요하겠죠. 이 장대 양봉. 과거 현적. 이 장대 양봉의 저가를 자, 직선으로 그어보면은 이 장대 양봉의 저가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이 해당 종목의 우상향 기조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상향 기조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쉽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1차 저항은 윗꼬리가 가득하게 있는, 이 윗꼬리 3개가 모여있는 이 지점이 1차 저항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지금 흐름이 나왔을 때는, 이 장대 양봉의 시가라인을 공략해서 1차 목표가는 계속적으로 걸렸던 이 윗꼬리 라인에 1차 목표가를 놓으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가셔야 돼요. 쉽게. 무슨 어떤 캔들이 뜨면은 그 다음에 어떤 패턴이 나오네, 어떤 캔들이 뜨면 어떤 패턴이 나오네, 이런 쓸데없는 거에 함몰되지 마시고 저처럼 담백하게
담백하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담백하게 해석을 하면서 매매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요? 어떤 결과가? 실전 투자 대회 2번이나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실전 투자 대회 2번이나 우승을 가지고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대회는 1년 동안 누적 수익 1위를 기록했고요. 또 한 번은 배틀리그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매매를 잘하게 되면 잘하게 될수록 담백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그리고 복잡하게 절대 꼬아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차트를 보실 때, 캔들을 보실 때 일단 종가를 이런 식으로 임의의 선을 내가 직접 그려보자. 자, 이렇게 그려본다고 하면, 자, 보시면은 우상향 패턴이 정확히 보이잖아. 그렇죠? 임의의 선을 그려놨더니 우상향 패턴이 정확히 보이고 있는 걸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눈에도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우상향 기조는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가장 의미 있는 캔들을 찾으십시오. 의미 있는 캔들.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가장 의미 있는 캔들. 지금 이 종목에서는 이 장대 양봉이죠. 이 장대 양봉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캔들이죠. 왜 장대 양봉이 큰 의미가 있어요? 장대 양봉이라는 거는 이 해당 종목에 뭔가 강한 상승 모멘텀이 작용했기 때문에 윗꼬리나 아랫꼬리가 크게 없는 장대 양봉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은 이 장대 양봉의 아랫꼬리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이 종목의 우상향 기조는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자,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장대 양봉 위쪽에 있는 윗꼬리 3개가 합해지는 이 윗라인이 1차 저항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장대 양봉의 시가 부근에서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면은 충분히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또 명확한 손절 라인도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눈앞에 있는 한두 개 캔들에 너무 함몰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캔들의 흐름 파악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캔들의 흐름 파악이 정말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제는 캔들 하나하나, 봉 하나하나 보면서 일희일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또 뭐라고 써왔죠? 계속적으로 지금 강조하는 부분은 의미 부여하지 말라 이겁니다. 각양각색의 이름과 의미 부여 다 필요 없어 라고 써왔습니다. 제가 뭐 도지, 십자가, 비석, 잠자리, 망치, 영망치, 자, 누구나 검색하면 알 수 있는 캔들의 의미를 맹신하면은 실전 매매 필패입니다. 필패. 제가 오늘 지금 캔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캔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될까를 알려드리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말은 딱 한 가지예요. 의미 부여 제발 하지 마라. 도지 패턴이 뜨면 어떻게 되네, 십자가가 뜨면 어떻게 되네, 비석이 뜨면 어떻게 되네, 잠자리 캔들이 뜨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네, 망치 캔들이 뜨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네, 영망치 캔들이 뜨면 어떻게 되네. 그거 없다고요. 네, 그런 부분 없어요. 그런 부분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캔들을 최대한 베이직하게, 최대한 담백하게 우리가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캔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캔들은 싸움의 흔적입니다. 싸움의 흔적.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대규모 싸움터의 흔적이고, 거래량은 화력이 집중되는 가격대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싸움의 흔적인 캔들을 우리가 실전 매매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동평균선, 이제 대규모 싸움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면서 실전 매매에 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또
같이 또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래량 역시도 같이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급을 보면서 종목을 우리가 조금 픽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수급 위주로 우리가 조금 종목에 현재 어떤 종목으로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가고 있나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만 보죠. 일주일만. 최근 일주일 새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최근 일주일 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어쨌든 그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이 의약품이죠. 결국 바이오예요. 바이오. 의약품이고 의약품 운수창고. 자, 이쪽에 외국인들의 좀 시선이 가 있죠. 외국인들은 현재 이번 주는 의약품 그리고 운수창고 쪽에 좀 시선이 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한번 볼까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조 금융에 많이 지금 시선이 가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그리고 금융에 시선을 좀 많이 두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급을 조금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지금처럼 시장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외인이든 기관이든 사고 있는 업종은 있다 이거죠. 외인이든 기관이든 사고 있는 업종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메모를 좀 해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약품, 운수. 자, 그리고 기관은 제조, 금융. 뭐 금융이야 뭐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그리고 카카오뱅크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금융업종이 좋죠. 코스닥 시장을 한번 봐볼게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외인 같은 경우에 제조업에 상당히 많이 힘을 싣고 있습니다. 외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제조업에 상당히 많이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스닥 시장은 기관의 수급은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같은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코스닥 시장보다는 메이저의 시선에서는 코스피 시장을 더 조금 선호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간단합니다. 실전 매매 1위 하는 방법 간단해요. 단순하게 매매를 하게 되면은 지금 시청자분들도 실전 매매 대회에서 우승도 할 수 있고 계좌 역시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알아보면 돼요. 그러면은 의약품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의약품 쪽으로. 의약품 쪽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의약품 쪽에는 뭐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포진을 하고 있죠. 의약품 섹터는. 여기서 우리가 국제약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약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국제약품이 최근 국내장 하락 저가 대비 50% 이상 상승이 나온 종목입니다. 50% 이상 상승이 지금 나와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대량 거래도 지금 나온 상황이죠. 거래량 역시도 대량으로 발생을 하면서 윗꼬리가 크게 나오고 있죠.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윗꼬리가 크게 나오고 있죠. 제가 그러면 이 직전에 오늘 캔들 강의 해드릴 때 무슨 말씀 드렸죠? 윗꼬리가 크게 나온다는 거는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항하는 세력이 많다, 아니면 현재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급 자체도 크게 좋은 모습이 안 보이고, 특히나 외국인이나 기관의 대량 매집도 안 일어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국제약품 같은 종목 이 8,000원 이상 단, 7,500원 이상 단에서는 공략할 필요가 없다. 국제약품 8,000원, 7,500원 이상 단에서 국제약품을 공략한다는 건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강약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이 19,000원 이하 단에서 상당히 눌림목을 잘 거쳤죠. 눌림목을 잘 거친 종목이고, 이 눈에 보이시는 이 윗꼬리 라인도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를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 장대 양봉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집이 일어난 종목입니다.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집이 일어난 종목이에요. 자, 그럼 이 시점에서 국제약품이 왜 이렇게 외인과 기관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느냐? 재료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재료를 아셔야 되는데, 락토페린이라고 써요. 락토페린이 뭐냐? 천연 항생 물질입니다. 천연 항생 물질인데, 이 락토페린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는 단기 상승 모멘텀이 나와준 종목이죠. 외인과 기관의 매집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부강약품의 단기 상승 모멘텀은 락토페린 이슈죠. 락토페린 이슈입니다. 자, 그러면 외인과 기관이 지금 부강약품을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주고 있고, 상당히 캔들의 모양도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공략해볼만 하죠. 한데, 이런 종목들 언제 공략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죠. 상승 중에 추격 매수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방법이고요. 오히려 이 방송 보신 분들은 부강약품 21,500원 이하 단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21,500원까지 조정이 나오고, 21,500원 라인에서도 외인과 기관의 큰 매물 출현이 없다면은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대응을 해볼 만한 종목이 되어주는 겁니다. 충분히. 자, 지금 부강약품 제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매수 타임을 잡는지 보셨을 겁니다. 락토페린이라는 단기 상승 재료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강약품은 공략이 가능한 종목인데, 현재 상승이 나와 있는 자리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오히려 21,500원까지 조정이 나온 이후에 현재 부강약품을 들어 올려주고 있는 외인과 기관의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는다면은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리고 저도 공략을 해봐도 좋을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부강약품은 꼭 기억하십시오. 부강약품
종목 번호는 003000입니다. 아시겠죠? 종목 번호는 003000이에요. 부강약품, 내가 혼자 조금 공략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같이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다음 종목은 삼성제약입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제약인데,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이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외인들의 관심은 조금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외인들의 관심은 조금 받고 있는 종목이지만, 이 삼성제약 같은 종목 지금은 별로 공략해 볼 만한 타이밍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략할 종목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약품 섹터에 외인과 기관이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아까 업종 분석에서 한번 파악을 했는데요.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부강약품에 좀 많이 실려 있어요. 우리가 업종으로 보자면은 부강약품에 조금 많이 실려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바이오 종목군 중에서 부강약품 말고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 있냐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요즘에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이수앱지스입니다. 이수앱지스인데,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조금 상당히 많이 나온 종목입니다. 조정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25,000원 고가를 기준으로 25,000원 고가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50% 이상 조정이 지금 나와 있는 종목입니다. 조정이 나와 있는 종목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수 앱지스 보시게 되면은 이 특정 가격대 12,000원에서 이 13,000원 특정 가격대에서 상당히 가격에 횡보가 좀 큰 종목이죠. 가격에 횡보가 좀 큰 종목입니다. 자, 이수앱지스 같은 종목들 언제 공략을 하는 게 좋으냐? 이수앱지스 같은 종목들은 12,700원 단, 12,000원 후반 단까지 조정 왔을 때 노려보면은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상당히 좋은 종목이에요.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는 오히려 이 셀트리온 종목에, 셀트리온 그룹주에 집중을 해보시면은 상당히 좋을 주간입니다. 뭐 다음 주까지도 셀트리온 종목들이 일단은 레키로나주 관련으로 북미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판매 승인, 뭐 수출까지도 지금 예상되고 있는 시점인데, 단기적으로 많이 좀 올라와 주긴 했어요. 셀트리온 제약이. 셀트리온 제약뿐만이 아니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까지도 단기적으로 뭐 한 28% 정도, 단기적으로 근 3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와 있는 종목인데, 아직까지도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이거죠. 이 셀트리온 제약은 이 16만원 단, 이 16만원 단에서 16만원 단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 매집을 지금 해놓은 종목입니다. 집중 매집이 일어난 종목이에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어디에서 공략을 할 거냐, 이 부분이 포인트죠. 어디에서 공략을 할 거냐, 뭐 당장 지금 들어갈 거냐, 내일 들어갈 거냐, 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네, 가장 쉽게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외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공략했던 가격대, 외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공략했던 가격대인 이 16만원에서 16만 5천원 사이, 기억하십시오. 셀트리온 제약은 16만원에서 16만 5천원 사이,
이 해당 구간대에서 외기스 매물 출현이 없다면은 외기스의 매물 출현이 없다면은 공략 가능 종목입니다. 공략 가능 종목이고 수익 역시도 상당히 조금 크게 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지금 이 방송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이 16만원 그리고 16만 5천원 이 사이 가격대에서 한 번 정도는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 제약 상승은 좀 이제 시작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략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렸고요. 자,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도 하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인데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죠.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고,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 백신도 중요하지만 치료제가 더 중요합니다. 치료제가 더 중요해요. 우리 시청자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종플루,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전염병이 코로나의 직전 전염병이 신종플루죠. 신종플루로도 안타까운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은 또 그때 당시에 어린이들도 많이 좀 이렇게 안 좋게 되고, 이 신종플루가 종식이 됐던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는 신종플루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4년 전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신종플루 때문에 온 국민이 벌벌 떨었는데 지금은 신종플루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타미플루죠. 타미플루. 신종플루를 치료하는 타미플루가 나왔기 때문에 신종플루는 종식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신종플루 걸렸을 때 백신 맞았나요? 백신이 신종플루를 종식시킨 게 아니라 이거죠. 신종플루를 종식시킨 건 타미플루라는 경구용 치료제였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백신을 맞아놓으면 좋지만 코로나19의 종식은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와야 됩니다. 치료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로서 엔지캠 생명과학은 제가 정말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종목입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자,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가 역시 너무 싼 가격이다라고 봅니다. 너무 싼 가격이다. 엔지캠 생명과학 고점을 기준으로도 현재 가격이 40% 정도 할인된 가격입니다. 40% 정도 할인된 가격이고, 어쨌든 지금 엔지캠 생명과학은 이 8만원, 9만원, 8만원 단에서 9만원, 8만원 단에서 대략적으로 1개월 이상 장기 횡보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장기 횡보. 이 해당 엔지캠 생명과학의 재료는 폭발적인 재료죠. 코로나 치료제. 자, 이런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종목이 현재 이 9만 1,000원, 9만원 단, 8만원 단에서 공략을 하신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20%, 30% 상승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특히나 엔지캠 생명과학은 우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지금 현재 관리 중이고 공략 중인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던 부강약품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마지막에 엔지캠 생명과학까지도 같이 좀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노란톡 메신저 입장하셔가지고 같이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 금요일 오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